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17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8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이라는 부에 해당하는 부인데요. 이거는 좌부변이라고도 읽습니다. 우부방도 이렇게 똑같은 걸 썼었죠. 이거는 고우릅 에 해당하는 부수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언덕이라는 부에 해당되는 거고, 막다라는 방, 내리다라는 강, 땅이라는 육, 집이라는 원, 따르다라는 수, 진치다라는 의미의 진자, 상당히 많은 한자들이 이 부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방자가 되겠는데요. 막다라는 의미의 이 방자가 되겠습니다. 막다 또는 지키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요거 이제 삐쳐 올리는 거죠. 일곱 픽에 해당하는데, 요걸 두 획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쓰실 때는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막다 또는 지키다 라는 의미의 이 방자가 되겠습니다. 공방전 하면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는 전투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백마고지 전투 같은 게 대표적인 공방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공방전 하면 지금은 평시이기 때문에 그런 전투 용어로 보다는 어떤 타이틀 매치, 운동 경기에서 타이틀 매치를 한다. 그럴 경우에 때리고 맞고 하는 것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로 말하면 투수의 활약도 대단히 뛰어나고 타자들의 활약도 대단히 뛰어난 경기를 공방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방어전은 적의 침입을 지키기 위한, 적의 침입에서 지키기 위한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또 운동 경기로 말하면 주로 수비에 집중된 그러한 전략을 또는 전술을 쓴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타이틀 매치, 예를 들어서 뭐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챔피언이 도전자로부터 그 도전을 받은 그러한 즉 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경기를 방어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세의 무력적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방어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을 또는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놓는 백신 주사를 얘기합니다. 방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 또는 전염병에 대한 조치를 얘기합니다. 방역은 예방을 포함해서 그 벌어진, 그러니까 감염이나 전염이 벌어진 현장에 대한 조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방제라고 하는 것은 통상 식물,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해충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얘기하고요. 실제 소방관은 지금 현재는 이제 화재 진압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파제라고 하는 것은 해변에서 거친 파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모든 시설을 얘기하고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활이나 칼을 주 무기로 쓰던 시절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방어 무기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다 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두 손을 들다 라는 의미로 항으로 읽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강자는 내리다 라는 뜻인데 하늘에서 뭔가가 내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팩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다 또는 내가 뭐 차에서 물건을 내리다 이거 잘못했어요. 예, 그런 의미로 강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한테 무엇인가 내가 포기를 선언하는 걸 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강수량 안에는 강우량이라는 게 있죠. 비 형태로 내리는 것이고, 강설량이라고 하는 것은 눈 형태로 내리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강상량이 있을 수 있죠. 서리 형태로 내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강로가 있을 수 있죠. 이슬 모양으로 내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강수에 포함된다. 강하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익 또는 회전익 비행체에서 단독 또는 낙하산을 이용해서 뛰어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전익 또는 고정익 비행체에서 로프를 이용해서 뛰어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직위나 직책에서 징계를 받아서 하나 이상의 이 단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 계장이 된다든지 이런 거죠. 강림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 또는 신적 존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다라는 뜻이고, 이제 항자로 읽는 거죠. 저항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뜻을 명령을 듣기를 거절을 하면서 항거하다라는 뜻이고, 항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내가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투항은 항복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쓰임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항복은 일시적인 그 전투의 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특정한 사안이 끝나면 본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투항은 이게 이제 귀순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투항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순 구조는 아니지만 투항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복은 단순히 그냥 내가 싸움에 지는 전투에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 입장이 되고, 그 포로는 원칙적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투항은 귀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차이가 있다는 걸 체크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땅이라는 의미의 육자를 보겠습니다. 이게 단어 첫 글자로 나올 때는 육이라고 읽히게 되겠죠. 땅이라는 의미의 육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륙 또는 육으로 읽히는 거죠. 하나, 둘, 셋 하고
소자가 아래 위에 있고 가운데 이제 여덟 팔자가 쓰여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육지라고 하는 것은 해양, 바다와 대칭돼서 땅으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육지는 반드시 흙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호수도 있을 수 있죠. 큰 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육지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땅입니다.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규모의 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제 거대 대륙, 거대 육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또 이제 굳이 넣으면 이제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쪽이 이제 대륙에 속하는 거고,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륙, 육지에서의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를 얘기합니다.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비행체가 땅에 내려앉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충격을 감안하면서 땅에 내려앉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고정익 비행체의 동체 착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경착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경제 또는 경영이나 또는 정치적 사안에 연관해서 얘기할 때는 연착륙은 현재 어떤 그 비상사태에 준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퇴로, 즉 출구 전략을 스무스하게 조금 장기적으로 그 사이에 타격을 덜 주는 형태로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하고, 경착륙은 단기간 내에 사이에 충격을 주더라도 빨리 마무리를 하는 형태의 제도 또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면으로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관계라든지 이런 경제 전체적인 상황이 좋을 때를, 그리고 경착륙은 실업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의 경제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체가 땅에서 떨어져 올라가다. 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날던 비행체가 땅에 내려오다. 상륙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 있던 사람이 육지에 오르다. 이제 육지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배에서 내리는 것과 같은 말이죠.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 인근에 완만한 형태의 해저가 완만하게 이루어진 땅을 얘기합니다. 이제 뻘로 구성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육지에서 내려오는 각종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산자원이 발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육로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트럭이라든지 또는 일반 자동차라든지 또는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지에 가설된 도로를 통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